중국의 세기. 이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? 근데요, 정말 우리는 그 시대의 한가운데를 살고 있는 걸까요?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. 자,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해서 중국의 세기라는 개념이 가진 여러 겹의 의미를 한꺼풀씩 벗겨보겠습니다. 과연 그 속에는 어떤 현실이 숨어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자, 먼저 중국의 세기라는 개념 그 자체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. 이게 사람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는 아주 매력적인 말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. 중국의 세기라는 게 단순히 경제 대국이 된다? 이런 뜻이 아니에요. 지정학, 경제는 물론이고요. 전 세계의 가치와 규범까지 말 그대로 모든 면에서 중국이 중심이 되는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. 이건 세계 질서가 완전히 재편된다는 뜻이죠. 그렇다면 중국은 정말 이런 시대를 꿈꾸고 있을까요? 그 답을 찾으려면 시진핑의 머릿속, 그의 거대한 비전을 들여다봐야 합니다. 이 인용구가 사실 모든 걸 말해주죠. 오늘날 중국의 야망은 그냥 시진핑 한 사람의 야망과 동의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. 14억 인구의 국가 비전이 단 한 사람의 관점으로 수렴되는 거예요. 대단하죠? 자, 이 슬라이드가 시진핑의 세계관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. 세상을 동심원 구조로 보는 거예요. 가장 바깥의 세계, 그 안에 중국, 그 안에 공산당, 그리고 그 정중앙에 바로 자기 자신, 핵심 시진핑이 있는 거죠. 모든 이익이 중심으로 향하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.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오해를 하나 바로잡고 가야 합니다. 중국이 미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미국이 짊어졌던 세계의 경찰 같은 무거운 책임까지 지고 싶어 하진 않아요. 그들은 자신들한테 유리한 방식으로만 세계의 정점에 서고 싶어 하는 거죠. 중국이 자신들의 전략을 포장하는 방식이 또 아주 영리합니다. 이걸 국제관계의 민주화라고 부르거든요. 소수의 서방 국가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건 비민주적이다. 이런 논리죠. 반면에 서구에서는 이걸 그냥 미국 패권에 대한 도전 이렇게만 해석하고요. 그리고 바로 이 선언이 중국의 가장 강력한 외교적 무기입니다. 스스로를 영원한 글로벌 사우스의 일원이다. 이렇게 딱 규정해버리는 순간 서구에 맞서는 거대한 개발도상국 연대의 당연한 리더라는 명분을 그냥 손에 쥐게 되는 거예요. 하지만 중국의 비전이 그렇게 순탄하게만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. 세계 곳곳에서 특히 중국의 바로 앞마당에서부터 저항에 부딪히고 있거든요.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. 인도태평양은 한 마리 용이 모든 걸 지배하기에는 강자들이 너무 많아요. 인도, 일본, 호주 같은 이 지역의 맹주들이 중국의 독주를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. 특히 미국과의 관계는 2017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이때부터 미국은 중국을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체제적인 라이벌, 그리고 가장 큰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기 시작했죠. 유럽의 입장은 좀 더 복잡합니다. 중국을 파트너인 동시에 경쟁자이고 또 라이벌이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. 이 세 가지 역할이 과연 공존할 수 있을까요? 이게 정말 정교하게 계산된 전략일까요? 아니면 내부의 분열을 감추기 위한 모순적인 타협일까요? 많은 분석가들이 바로 이 지점을 놓고 논쟁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시선을 중국 내부로 한번 돌려보죠. 중국의 거대한 야망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분명 존재합니다. 물론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강점은 뚜렷합니다. 전 세계 R&D 지출의 거의 30%를 차지하면서 미래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죠. 하지만 이게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. 우리는 흔히 중국 경제가 미국 시장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이 숫자를 보세요. 정말 놀랍습니다. 중국의 전체 부가가치 생산 중에 미국 소비에 의존하는 비중이 단 1%에 불과하다는 거예요. 유럽연합의 경우도 2%에 그칩니다. 이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 경제가 외부 충격에 더 강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. 하지만 다른 약점들이 있습니다. 분석가들은 중국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잠재적인 브레이크로 크게 세 가지를 꼽습니다. 첫째는 심각한 인구 문제, 둘째는 성장이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,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될 때 생기는 예측 불가능성의 위험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모든 논의를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. 과연 우리는 중국의 세기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? 결론은 이 문장에 담긴 역설에 있는 것 같습니다.
시진핑의 강력한 리더십이 단기적으로는 중국을 정말 막강하게 만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바로 그 1인 지배 체제가 중국의 잠재력을 갉아먹는 최대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결국 우리는 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. 21세기는 아직 75년 이상 남았어요. 긴 시간이죠. 과연 중국의 거대한 비전이 인구 문제나 경제적 함정, 경직된 통치체제 같은 내부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정말로 중국의 세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? 솔직히 그 결과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.